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경영과 이비즈니스 13주차 두 번째 시간. 이비즈니스 기반 기술들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의 시간에는 웹 기반 기술들 여러분들과 같이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네트워크 기반 기술들입니다. 이 비즈니스 기반을 만들기 위한 기술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로 이 비즈니스 환경이 완성되었고, 이 기술들을 의미하는 바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발전시켜 왔는지 여러분들 살펴보고자 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앞에서 배웠던 웹 기반 기술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기술들로 이루어진 것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두 번째, 네트워크 기반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란 걸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술들로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 비즈니스 기본 개념들이 훨씬 더 높아지는 수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개념부터 여러분들과 저번 시간에 마지막까지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게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것들, 통신이 가능한 장비들을 사용해서 유선, 무선 통신 매개체, 유선일 수도 있고 무선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블루투스 이런 와이파이일 수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네트워크에는 특징이 있었죠. 송신자, 수신자 존재했고 정성 내용과 정성 매체가 무조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네트워크에서 송신자, 수신자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같은 단말기들을 의미하고, 전송 내용은 컨텐츠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매개체는 유무선, 통신선 또는 통신 매개체들을 의미한다 라고 여러분들과 얘기했어요. 서버, 클라이언트 같은 단말기, 컨텐츠, 유무선, 통신선 또는 통신 매개체,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를 말하고,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나눠보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트워크라는 게 이제 개념은 좀 알겠는데, 네트워크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를 보시면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를 쓰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는 과정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저 네트워크고요. 네트워크에서 첫 번째 구분은 대부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역적 범위에 의한 구분입니다. 이 네트워크 구분의 가장 큰 구분이고요. 통신망이 펼쳐진 지역적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얼마나 넓은 네트워크에 구성되었는지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넓은 게 어떻게 말하고 가장 좁은 게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첫 번째가 로컬 아레아 네트워크예요. 랜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랜선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랜선 사왔을 거예요. 많은 사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랜선이란 건 로컬, 일정 지역 내의 정보통신 기기들을 정보 공유를 하겠다 라는 목적으로 묶어놓은 통신망이에요. 그래서 일정 지역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특정 방, 우리 층, 건물, 집단 내, 그래서 랜선으로 연결한다. 그래서 랜선을 꼽는 행위들, 그런 게 랜이란 거예요. 그래서 로컬 아레아 네트워크. 네트워크가 큰가요? 작은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랜선을 이 로컬 아레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유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거든요. 회사 내에서, 같은 층 내에서, 건물 내에서, 집단 내에서, 특히 회사에서 가장 랜을 가장 많이, 근거리 통신망을 많이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신망이 구성된 형태에 따라서 스타형, 링형, 버스형 세 가지 토폴로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세 가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랜선의 첫 번째 형이 스타형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컴퓨터, 정보통신기기들이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허브 하나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거든요. 허브 하나. 그래서 중간에 허브 하나를 네트워크 구축 공사를 한다고 하면은 스타형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스타형이
가장 메인 네트워크 인터넷을 받고 거기서 허브를 연결해서 중심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랜 구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토폴로지 형태라고 토폴로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인터넷 구성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는 그래서 통신망에 연결된 컴퓨터 중 하나가 불량이 되거나 오류가 발생을 해도 어떻게 했어요? 통신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허브라는 것에서 오류나 불량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통신망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형은 당연히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에서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이 컴퓨터 하나가 고장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중간에 이 메인 허브가 고장나면 문제가 크다라는 거죠. 자, 그 스타형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링형도 있어요. 링형. 그래서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기기들이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의 원 모양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하나의 원 모양이 있고 그 원에 컴퓨터들이 각각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 컴퓨터들은 양옆의 컴퓨터들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원 모양 통신망 형태를 구성하게 하는 거고요. 이 링형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통신망의 모든 컴퓨터들, 정보통신기기들이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거나 전송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순차적인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컴퓨터가 불량이 되거나 정보통신기기가 불량이 되면 전체 통신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거의 묶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양옆에 이렇게 하나씩 묶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가지고 묶어가서 데이터를 올리게 되면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고장이 났다. 그럼 여기서 여기 연결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다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링형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런 링형으로 구축하는 형태가 많이 없다. 세 번째가 버스형입니다. 여기 또 정보통신기기들이 정보 공유를 목적하기 위해서 하는 네트워크예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의 기준선, 백본이라 부르는 하나의 기준선에 연결되는 네트워크고요. 하나의 컴퓨터가 통신할 경우에는 다른 컴퓨터는 정보통신기기들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 백본은 양방향 중 어디로 신호를 발송할 수도 있고 양 끝에 신호를 없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종단단체라고 해서 터미널 같은 거를 정착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마지막에 종단단체를 설치해서 더 이상 데이터가 이렇게 나가지 않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양방향 중 어디로도 여기로도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통신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버스형도 있다. 그 대신 이거 하나 사용할 때는 얘네들은 사용 못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도 구축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적 범위에 의해서 얼마나 넓은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지나 LAN, WAN 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LAN, MAN, WAN까지 보거든요. 이 MAN이 하나 안 들어갔네요. WAN으로 먼저 갔네요. 제가 MAN. 두 번째 지역적 범위에 대한 구분은 MAN입니다. 메트로폴리탄 아리아 네트워크예요. 도시권 통신망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권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도시에 퍼져 있는 컴퓨터, 정보통신기기들의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묶어놓은 통신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의 특정 도시들, 여러분 부산 또는 서울에 있는 모든 정보통신기기들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묶어서 통신망을 구축할 경우는 MAN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구축하지가 이제는 않죠. 그리고 세 번째가 WAN입니다. 이 먼거리 통신망이라고도 불리고 이 서로 다른 나라. 그래서 랜과 랜, 랜과 맨, 맨과 웬을 연결해서 구성하게 되는데 이 와이드 아레아 네트워크거든요. 왜 이렇게 잘못 들어갔지? 와이드 제가 다시 적어 드릴게요. 이거는 맨이고요. 와이드 아레아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와이드 아레아 네트워크가 원거리 통신망이에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넓은 영역에 걸쳐서 구축하는 통신망이고 랜이 둘 이상의 랜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랜과 랜, 맨과 맨 더 큰 거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대륙 간 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말할 때 말하기도 하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조금 더 랜과 웬, 랜과 랜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개념으로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있구나.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랜, 맨, 웬으로 구분하는데 생각보다 맨 사례는 많이 없고요. 웬 사례는 랜과 랜을 연결하거나 랜과 웬을 랜과 맨을 연결할 때 사용하게 되는 연결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넓은 범위는 웬이겠죠. 자, 두 번째로 이 지역적으로 이 네트워크를 구분해 봤다면 두 번째는 전송 매체에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송 매체에 따라서 구분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것들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송 매체라는 게 우리가 지금 그 네트워크는 전송 매체가 무조건 있다. 그래서 송신 측과 수신 측이 무조건 존재한다 라는 특징을 가졌죠. 그래서 송신 측과 수신 측, 여기서 말하는 송신 측은 정보통신 기기들, 그리고 수신 측은 당연히 정보통신 기기들일 거예요. 정보통신 기기들이 전송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전송하는 통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기끼리 이 전송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존재하는 전송 통로가 있잖아요. 그 전송 통로가 전송 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송 매체에 의한 구분이 생기게 된 거고, 이건 좀 더 낮은 단위의 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송 매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동축 케이블, 뭐 쌍꼬임선, 광 케이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술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동축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주파수 높은 경우에 사용하는 전송용 케이블로서 여러분들이 그 어디서 봤을 거라면 유선 TV 뒤에 있는 연결하는 그 선이 동축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높은 주파수까지 그 주파수가 많이 손실이 적어서 광대역 전송에 접박하고 이 외부 도체가 있어서 신호 손실이 매우 적어요. 그래서 우리 유선 TV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신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동축 케이블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유선 TV에 많이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신 적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유선 케이블 집에 연결하려면 이 동축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가 비차폐 쌍케이블이에요. UTP 케이블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 전화선이라든지 랜선 구성을 위해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게 구리선 서로 꼬아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랜선 혹시 연결하실 때 보셨으면 이 랜선 안에 두 개씩 꼬아서 네 개가 딱 들어있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랜선 한번 뭐 잘라볼 기회가 있다면 한번 잘라보세요. 이렇게 두 가닥씩 꼬아져 있거든요. 그게 바로 UTP 케이블이에요. 여러분들이 랜선이라고 부르는 거. 그래서 비차폐 쌍케이블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 우리가 5가지 범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 전화망에 사용되는 이 비차폐 쌍케이블도 있고요. 그 전송 속도 4MB, 4Mbps 이하,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10Mbps 이하 UTP 케이블, 100Mbps까지 적용하는 거. 여러분들 인터넷선 구분하실 때, 여러분들 인터넷 설치하실 때 100메가, 10메가
뭐 1기가 할 때마다 선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 케이블의 카테고리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링형 네트워크에 사용하는 케이블도 다르고요. 그리고 100메가 이상을 지원하는 패스트 이더넷 케이블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케이블이 다 똑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비차폐상 케이블로 다 부르고는 있으나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랜선 이렇게 연결된 거 봤죠? 그리고 요 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UTP 케이블이라고 부르는 비차폐상 케이블이 전송 매체 구분에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광 케이블이에요. 광섬유 케이블이라고 하고요. 이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꿔서 전송하는 거예요. 되게 얇은 유리 섬유 가닥을 묶어서 통신용으로 쓸 수 있도록 외피를 입힌 케이블이거든요. 그래서 전송 속도랑 전송량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케이블이라고 불러요. 고가예요. 그래서 인터넷 비용도 비싸겠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 봤을 거냐면 여러분들 그 인터넷 시키시면 인터넷 선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랜선 형태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첫 번째 그 인터넷 선이 들어오는 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그 네트워크 단말기 있잖아요. 그 단말기 뒤에 연결하는 선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게 바로 광 케이블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트워크 구분은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알던 것들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렇게 나누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비즈니스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래서 전송 매체에서도 구분을 해봤고 지역적으로도 이 네트워크를 구분하게 되는데 특히 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OSI를 참조 모델을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공부하다 보시면은 프로토콜이라는 용어를 엄청 많이 사용하거든요. 프로토콜을 지켜야 된다. 쉽게 생각하면 규약인데요. 규칙, 규약 이런 건데 이 프로토콜은 컴퓨터끼리 서로 정보 통신하기 위해 지켜야 되는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정보 통신이 안 되거나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그리고 TCP/IP 그리고 HTTP, FTP, SMTP, POP3 모두 다 프로토콜이 동작해요. 모두 프로토콜이 동작해요. 그래서 걔네들마다 다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에 맞춰서 전송이 되지 않으면 전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메일 주고 받거나 파일 전송하거나 웹서핑이 되거나 라는 게 이 규칙이 맞기 때문이에요. 근데 안 될 때는 규칙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토콜이라는 게 이렇게 규칙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 중요한 프로토콜은 OSI 참조 모델,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을 참조 모델로 해서 기본으로 구성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SI 참조 모델이란 게 이 우리가 랜 표준이란 게 있어요. 랜 표준. 랜 앞에서 배웠죠. 랜 로컬 네트워크, 로컬 아리아 네트워크 표준을 설정한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 간에 호환하거나 표준을 제정해서 네트워크 장비 개발 표준 준수 모델, 프로토콜 기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OSI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모델에서 무조건 파생돼서 발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컴퓨터 특정 모델이나 제작사에 영향을 가지지도 않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이유가 이 프로토콜이 모든 네트워크 장비 개발 표준 준수의 기본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OSI를 참조해서 만든 프로토콜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OSI 참조 모델은 계층이 있거든요. 이런 계층에 의해서 OSI가 참조되는 것이고 특히 뭐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프레젠테이션 계층, 애플리케이션 계층 요 계층별로 다른 역할의 전송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각각의 참조를 해서 발전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하나씩 볼까요? OSI가 이 OSI 7계층이 뭐냐면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네트워크라는 게 송신과 수신을 무조건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송신과 수신을 하기 위한 각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신을 쏘게 되면 첫 번째는 물리 계층을 꼭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리 계층 지나갔다가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세션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데이터 링크 레이어, 사이클 레이어, 피지컬 레이어, 이 계층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층들에서 하는 역할들이 다른 거죠. 물리 계층에서는 데이터가 물리적인 장치를 통해서 변환, 전송,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물리적인 장치에 연결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상위 계층으로 받은 데이터 패킷들이 있을 거잖아요. 데이터들이 이렇게 막 지나갈 거든 데이터 패킷이라 부르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전송이 이루어지는 물리 계층으로 전송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실 데이터 링크라는 거죠. 데이터 패킷이 있을 거고, 그걸 장치를 통해서 변환 전송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물리 계층에다 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이 패킷이 올바른 전송이 되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송 계층에서는 상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 사이의 인터페이스, 그래서 단말 간의 전송이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션 계층은 이 다이얼로그를 다 관리를 해요. 통신 모드에서. 그래서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관리하는 거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은 데이터 표현 방식을 이렇게 할 거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통신 서비스 요소를 선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각각 계층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계층에 맞춰서 프로토콜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요 OSI 계층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요 계층에 맞춰서 프로토콜이 완성되게 되는데, 요 계층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만드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들이 있었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근데 OSI 참조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완성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클릭 한 번으로 송신자 수신자가 되고 클라이언트 서버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이 프로토콜을 규약을 지켜서 데이터 패킷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데이터 패킷들이 움직여가는 과정 중에서도 이렇게 계층들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클릭이 이렇게 한 번으로 바로바로 나오지만 이렇게 복잡한 비즈니스 기반 기술들이 사실은 있었다는 거죠. 이 기반 기술들이 그렇게 즉시성, 시한성을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냐고요. 생각해 보시면 네트워크 기반 기술들이 생각보다 많이 완료되어 있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 OSI 참조 모델을 통해서 이런 레이어를 통해서 이 순서도 같아요.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다시 또 나올 때도 다시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고받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걸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정보 보안 기술 기반 기술이에요. 이 비즈니스 기반 기술.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반대급부로 구상하게 되는 게 보안 부분이거든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많은 정보를 공유해줘야 되고, 그 공유가 된 정보들을 남이 볼 수 없게, 내 개인 정보를 남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게 이 보안 기술들인데, 언제나 기술을 발전하는 뒤에는 이 보안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안 기술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 정보 보안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보안을 진행하기 위해서 생기는 문제들, 정보 보안 공격들, 그리고 보안에 가져야 되는 원칙들, 그리고 어떤 원칙들을 꼭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보안 서비스로 가지고 있는 기술들과 특히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암호화 기술들, 보안이 좀 더 철저해지기 위해서 암호화 기술들을 사용하는 암호화 기술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정보 보안이 어떤 기술들로 이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비즈니스 기반 기술 첫 번째
클라이언트 서버 기술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된 첫 번째 기반 기술 웹 기반 기술과 두 번째 네트워크 기반 기술, 네트워크 기술들, 여러분들이 어떤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고 그 통신망 구축하는 의미들은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들과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 기술들이 여러분들이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 기반 기술들이 다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사용하고 계신 환경을 느끼시면서 기반 기술들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